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끌어당김의 제1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 끌어당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시크릿이란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제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제일 원칙은 바로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한다는 게 뭐죠? 내가 원한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뭔가 말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끌어당기려면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좋은 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은 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셔야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끌어당겨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저기 서울의 아파트 하나, 서울의 빌딩 하나, 지나가다가 멋진 이성, 내가 저 사람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서울에 저런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지나가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시게,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원하고 바랬는데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구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리고 그 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셨을 때, 이것이 비로소 내 인생에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확하지 않으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이 시크릿이란 책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명확한 끌어당김, 명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것을 구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막연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나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내 통장 잔고에 5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식으로 1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30평대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적고 그것을 바랄 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막연하고 대부분 진정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보면 이 아파트 갖고 싶고, 저 아파트 보면 저 아파트 갖고 싶고, 이 여자 보면 이 여자를 만나고 싶고, 저 여자를 보면 저 여자를 만나고 싶고, 이 남자를 보면 이 남자를 만나고 싶고, 저 남자를 보면 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니까 그것은 뭐죠?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누군가를 정말 좋아했던, 사랑에 푹 빠졌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지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게 되죠. 상대방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는 진짜 정말 예쁜 연예인이 나한테 와도 정말 그 여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남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 여자 그 남자만 있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전부 다 얻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카톡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으로 모두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되죠. 이게 명확한, 내가 구하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보면 그땐 이걸 갖고 싶고, 저걸 보면 그땐 저걸 갖고 싶고, 지금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좋고, 또 다음 날은 다른 사람 만나니까 다른 사람이 좋고,
이렇게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크릿이란 책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은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겠다 하시면요, 아주 명확한 신호, 명확한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딱 잡고 가시면요, 뭐 내가 뭐 100번 쓰기를 쓸 때 뭐 연필로 써야 되냐, 볼펜으로 써야 되냐, 꼭 100번을 써야 되냐, 뭐 50번만 쓰면 안 되냐, 200번을 쓰면 안 되냐, 뭐 외칠 때는 뭐 소리 내서 외쳐야 되냐, 뭐 마음속으로 외쳐도 되냐, 이런 뭐 자잘한 것들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한 거고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명확하게 구하려는 것이 명확해지면요, 100번을 쓰든 1번을 쓰든 5번을 쓰든 상관없어요. 100일 동안 100번을 쓰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명확하게 원하지 않으면요, 100일 동안 100번 쓰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만큼 간절하고 내가 정말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을 때 그 100일 동안 100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내가 이걸 막 괜히 쓰는 것 같고 이걸 쓴다고 뭐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생각나면서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게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뭔가 100일 동안 100번 쓰기, 뭐 외치는 거, 뭐 상상하는 거, 다 그런 거지. 사실 본질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은 내가 뭘 갖고 싶은지도 모르고 또 혹은 내가 그냥 진짜 갖고 싶은 게 아닌데 진짜 갖고 싶다고 아니면 진짜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나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 정말 그것을 원한다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내 삶의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자기가 뭔가 살 때 뭐 돈에 대해서 막 신경 쓰는 게 싫대요. 그래서 뭐 갔으면 좋겠대요. 뭐 좋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라는 건 뭐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또 뭐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그 정도 경지에 오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기 싫고 막연하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있으면 좋죠. 저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싫어할 사람 있나요? 아마 다 좋아하실걸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인터뷰 보면은 뭐 5분 미팅할 시간도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정말 엄청난 돈을 갖고 있지만 뭐 그것을 뭐 쓸 시간이 없죠. 일하느라 바쁘고요. 그런 것을 감당해야지 어마어마한 부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 맨날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렇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진정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 원한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정진 회장님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크릿에 나온 제1원칙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제2원칙과 제3원칙도 이제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좀 잡고 가셔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한테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서재 뭐 함께 구독해 주시고 함께 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계속 리뷰를 해드릴 거고 함께 공부하고 혹시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끌어당김의 제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1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총 3개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제2원칙은요, 바로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이 믿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못하면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된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많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론다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내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서울의 아파트, 어떤 분은 10억, 어떤 분은 멋진 이성 친구, 아마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를 건데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참 어려운데 여기서 많은 또 오해와 왜곡이 또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돈이니까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100억 부자라고 해볼게요. 100억 부자가 목표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나 100억 부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막 심상화도 하고 막 노트에 써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믿기로 했어요. 나는 반드시 100억 부자가 될 거다. 내가 안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뭔가 막 말을 하고 막 노트를 막 100번씩 쓰고 난 100억 부자 된다 매일매일 외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100억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서 있기 때문에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를 이제 역암시라고 하는데요. 말로는 뭐 100억 부자가 난 될 수 있어. 난 100억 부자 될 수밖에 없어. 난 이미 100억 부자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미 본인이 나는 100억 부자 말할 때 이미 본인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는 나는 100억 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고 했어요. 이 시크릿한 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100억 부자예요. 이미 이뤘다고 믿는 거니까 내가 100억 부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억 부자가 과연 나는 100억 부자야.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00억 부자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맨날 노트에 쓰고 맨날 외치고 할까요? 맨날 상상할까요? 100억 부자는 이미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럼 봐봐요. 내가 이 노트에 막 100억 부자 될 거야 쓰고 막 난 100억 부자 될 수 있어 막 외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미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분명히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못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100억 부자에 막 집착하고 막 목표지향적으로 막 하면 할수록 사실은 반대적으로 내가 100억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고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10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난 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신 분이 실제로. 제가 그 100억 부자 이제 진짜 목표이신 분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뭐 비싼 파인 레스토랑, 오마카세, 뭐 명품 사는 거예요. 이 시크릿한 책에서 이미 일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 구절이 있으니까 여기에 꽂혀가지고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오마카세 뭐 파인 다이닝 가서 뭐 먹고
뭐 명품백 사고 마치 100억 부자인 것처럼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부자를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100억을 진짜 가진 사람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 정말 100억 부자가 된 게 아닌 거죠. 정말 100억 부자들이 맨날 뭐 오마카세 먹고 명품백 사고 이럴까요? 제 주변에도 100억대 부자가 있는데 뭐 100억이 훨씬 넘죠. 몇백억 부자죠 사실은. 실제로 뭐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같이 청국장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어요. 뭐 워낙 일이 많고 바쁘니까. 근데 뭐 한가하게 뭐 파인다이닝 뭐 가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뭐 내가 뭐 맨날 가고 뭐 명품백 사고 이럴까요? 내가 100억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해서 그렇게 막 명품백을 사고 막 어디 비싼 호텔 가고 비싼 레스토랑 가고 하는 거는 100억 부자가 된 게 아니라 100억 부자처럼 보이려고 따라한 거 내지는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100억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100억 부자들의 삶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에 유튜브 워낙 영상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나 뭐 영림 홀딩인가요? 영림 그 자재 그 영림 도어 그분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분이 얘기해요. 뭐 시간이 없다고.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워낙 일이 바쁘고 하니까 뭐 그렇게 여유롭게 쇼핑하고 맛있는 뭐 레스토랑 가서 뭐 밥 먹고 이럴 여유가 가끔은 가겠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시간 자체가 귀하니까.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겉모습에 보이는 슈퍼카를 막 타고 다니고 막 뭐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막 인스타 찍고 막 명품백 사고 명품 옷 입고 막 이것을 100억 부자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100억이 없기 때문에 100억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믿는 척을 하라고 이 시크릿에 써 있습니다. 내가 100억 부자가 아니야. 100억 부자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의심이 들고 당연히 이제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일단은 믿는 척을 해보는 거예요. 100억이 이미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100억이 이미 나한테 있다. 그럼 나는 오늘 뭘 할까? 생각해보는 거죠. 뭐 처음에 막 100억 생기면 한두 번 뭐 파이낸스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한두 번이죠 사실. 뭐 맨날 그 가서 뭐 줄 서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 100억이라는 그 정말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을 때 나는 뭘 할 거냐 이거죠. 내가 분명 하고 싶은 게 있을까? 어떤 사람 뭐 맛있는 커피와 뭐 재밌는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삶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100억 부자 돼서 막 신나서 막 들떠가지고 막 여기저기 쇼핑하러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이미 100억 통장에 찍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까요? 뭐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뭐 파인 레스토랑 가서 오마카세 먹고 막 이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도 어차피 결국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시간이 귀해지고 이동하며 예약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불편으로 느껴지고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진짜 내가 그 100억 부자 됐을 때 뭘 할 거냐? 단 있으면 좋은 거 말고요. 명품백 있으면 좋지만 그게 삶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내가 100억이 없어서 못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뭐가 있으면 좋겠다, 욕망일 뿐이에요. 본인이 100억을 모은 다음에 살아갈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100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여러분도 잘 떠올려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 저는 100억은 없습니다만 뭐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책 읽고 뭐 맛있는 커피 먹고 뭐 좋은 뭐 도서관 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음악도 듣고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이런 삶을 꿈꾼단 말이죠. 거기에 뭐 100억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가 100억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굳이 100억을 모으려고 아등바등하고 막 거기에 막 끌려다녀가지고 막 집착하고 막 그거 아니면 막 인생에 망한 것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 살고 싶은 삶에는 100억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굳이 내가 100억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저의 경우 그렇다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100억 부자가 정말 꼭 돼야겠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00억 부자가 되겠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믿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100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100억을 숨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 중에서 갑자기 저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거 하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느낌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100억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서. 그럼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믿는 겁니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본인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안 될 사람 있나요?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100억 부자가 됩니다. 대부분은 근데 딱히 100억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말한 것처럼 100억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100억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굴다가도 그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그래도 뭐 내 삶이 딱히 변하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100억에 대한 걸 또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또 몰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목표를 이제 100억 부자는 내 머릿속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요, 24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요청한 다음에는요, 계속 믿으셔야 돼요. 내가 100억 부자가 안 될 수가 있나? 다른 사람도 된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요즘에 아파트 한 채도 100억이 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그럼 그 아파트 몇 채예요, 대체? 강남에 빌딩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뭐 굳이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불가능의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가능한 거죠. 가능하면요, 내가 왜 100억 부자가 아닌 거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방법을 알면 100억 부자 될 수 있겠죠. 근데 방법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또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또 갈아 넣어야 될 거고, 거기에 투자되는 것들, 내가 많은 비용을 또 치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겨내야지만 100억 부자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눈 감았다 뜨면 100억이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눈 감았더니 100억이 생긴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로또 당첨만 하더라도 로또에 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이겨내려면요, 어떤 사람은 뭐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좀 뭐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 과정을 버티고 이겨내서 100억 부자 되려면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단지 해낼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억 부자가 어떻게 될 거야 했을 때 모르잖아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수많은 100억 부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같이. 나는 어떻게 내가 100억 부자가 될지 몰랐다. 단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100억 부자가 될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게 돼요.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그러다가 정말 그게 타이밍도 맞고 나한테 또 맞아가지고 그게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또 끌어올려서 나를 100억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일단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지? 이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순간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시크릿에 써있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이거 되는 건가? 이렇게 막 알아내려고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믿음이라는 게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믿음은 원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잖아요. 이걸 뭐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배고프자 됐으면 것들 막 떠올리고 상상하고 막 계획을 짜고 막 해봐요. 그게 됐으면 이미 됐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합리적으로 막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배고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만 찾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어떻게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건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으셔야 된다. 대부분이 근데 말로는 믿는다. 난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못 믿고 있더라. 아까 여감시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2원칙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제3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끌어당김의 제3원칙. 지난번과 지지난 영상에서 이제 끌어당김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마지막 원칙인 제3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제3원칙은요. 바로 받아라입니다. 받아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이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시죠? 이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실 때 이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없는 상태의 기분을 느끼실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 그 기분을 느끼시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거하고 이 감정하고 대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도 이제 시크릿을 많이 읽고 또 이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또 이제 이와 비슷한 류의 책을 쓰신 국내 저자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바로 이 감정의 중요성입니다. 감정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막 싫어요. 막 불편하고 막 불행해.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막 생각만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겁니다. 이 기분과 감정이 대체 뭐 내가 갖고 싶은 거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시크릿의 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들으시면서 이것을 좀 충분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좀 설명 드려볼게요.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바라는 거, 여러분 원하는 걸 생각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것과 나를 같은 주파수에 놨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 싫고 너무 막 불편하고 너무 막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내 감정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요청하시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십시오. 사실 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억지로 막 어떤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느끼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났어요. 이상형을 딱 만났을 때 너무 막 기분 좋고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되게 막 5년 후, 10년 후에도 뭐 그렇게 되나요? 뭐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이 또 시들어진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 없이 막 못 살 것 같고 막 그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이랬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과 친하게 되고 그 사람과 자주 만나면서 그게 점점 이제 감정이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좋았던 감정이 나쁘게도 되고 이 감정 역시 변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이 사람을 막 끌어당겼다가 이제 또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감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진짜 바라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과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빨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론다번이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써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요.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시크릿의 핵심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신 분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시크릿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시크릿이 현실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바라는 게 뭐야? 했을 때 뭐 이것저것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뭐 당장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옷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고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건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해서 이걸 바라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원하는 건지 나는 뭐 그렇게 좀 그닥인데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대요. 근데 내 입맛엔 안 맞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 저기 맛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요. 근데 나도 그래서 먹고 싶어졌어. 평생 사람들이 저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나 평생 저거 먹어보는 게 꿈이야 목표야 생각할 수 있죠. 가서 먹었는데 맛있으면 뭐 나랑 잘 맞는 거 주파수가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딱히 뭐 그 음식에 호기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믿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먹어보겠죠. 그러면 그게 역시 그러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내가 알려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이 신호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진짜 원하는지 내가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지. 사람들은 행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뭐 노동 같은 일을 떠올립니다. 뭔가 노력을 해서 이걸 해야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감을 받아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 거고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내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영감을 받아서
행동을 하잖아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저는 이걸 딱 읽었을 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유퀴즈나 뭐 이런 이제 유명한 방송 채널 같은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워라밸 내지는 워커홀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기는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많고, 또 너무 일을 하는 동안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것을 잘 보여준다 생각해요. 그분한테 그 회사 일은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도 않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일을 할 때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건 진짜 일이고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삶을 뭐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하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12시간, 14시간 막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빨리 그만두고 싶다. 빨리 그만두고 파이어족 하고 싶다. 아, 딱 주 52시간만 일하고 8시간만 일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노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 감정이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크릿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요, 해야 될 것은 본인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의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내 직감과 내 본능을 따르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사회가 좋다고 하는 거,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게 정말 나한테도 좋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모두가 서울의 강남 아파트 원하지 않고요. 모두가 서울의 고층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진짜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내 감정의 소리에 맞춰서 파악하실 때 여러분들의 시크릿,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은 전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라라는 제 3원 책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매일 뭐 배고프자 되겠다고 쓰고 있는데, 이걸 배고프자 되어야지 억지로 쓰고 있으면 그거는 노동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힘만 들고 안 됐을 때 허탈감, 배신감만 클 겁니다. 그런데 배고프자가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은 100번 쓸 수도 있죠. 100번 쓸 수도 있고, 또 배고프자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할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은 뭐 배고프자가 나온 유튜브 콘텐츠, 배고프자가 나온 뭐 책들, 이런 거 읽게 되겠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배고프자가 됐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배고프자가 됐네. 여러 수많은 사례들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읽고 보면서 이거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 본인에 딱 맞았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노동으로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아, 그 일이 너무 재밌다. 거기 돈도 벌리네.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만 일할까요? 12시간, 16시간,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겠죠.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배고프자가 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크릿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뭐 3원치까지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제 시크릿의 또 다른 얘기들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저와 같이 계속 이런 거 공부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